됐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앞으로 서세요. 시작하십시오. 네, 오늘 부자감세 규탄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진보당 윤종호 의원님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의원님의 모두 발언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공무직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최소한 이전보다는 처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액임금비에 막히고 기존 용역비 수준의 비용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막혀 실제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환경직 노동자들은 6.8시간이나 7시간 쪼개기 근무를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식비 14만 원과 복지 포인트 연간 50만 원, 명절 상여금 100만 원을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지침대로 식비 14만 원을 달라고 파업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이행하라고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하는 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부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국회를 통해서 정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복지 3종 세트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는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증액안 없이 현재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2024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애초 2.4%에서 2.2로 하향 조정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은 1%대로 전망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사실상 이미 침체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수출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대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기업들이 45% 수준이고 자영업 폐업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부채는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부자 감세 정책만 추진하고 오히려 정부의 국정농단과 실정을 방탄하기 위한 예산만 증액하고 있습니다. 내수를 회복할 핵심은 노동자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에 소비가 진작되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 재정 확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회, 복지, 돌봄, 민생과 관련된 처우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예산을 펼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도 문제지만 민주당 또한 금투세 폐지 등 일부 감세에 동의하고 있는 현실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민생과 국민 경제, 노동자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대책들이 적극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장 발언 두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공공연대 노동조합 노인생활지원사 경기지부장 윤화자입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노인 맞춤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의 수행기관에서 약 3만 6천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 돌봄 직종입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15분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서비스 특성상 이동 과정에서 교통비가 발생하고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교통비와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생활사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매년 정부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경비를 반드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 검토해보겠다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5시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면서 묵묵히 어르신을 돌봐왔습니다. 무더위와 싸우면서 한겨울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어르신 집 앞에 기다리고 어르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매뉴얼에도 없는 일이지만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래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지내온 5년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응답할 때입니다. 더 이상 노인 지원사들의 의무로 일하게 하지 말고 일을 하는 데 드는 필수 경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올해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려왔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맞춤 돌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예산을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827원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근속수당은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노인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양극화 해소를 하반기 중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00만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소득 개선을 위해 2025년 예산에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국가가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의 책임은 국민이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해결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예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는 8년차 상담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관련 고객 민원을 응대하고 있지만 공단 소속이 아닌 자회사 노동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직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로 최저시급이 올라야만 급여가 오릅니다. 급여를 올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차별을 받고 있지만 최저시급 받는 노동자에게 밥값만이라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목소리를 도로교통공단은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식대비 14만 원 지급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식대비 10만 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정부 지침대로 식대비 4만 원 인상 요구가 파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파업이 345일째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자회사 직원 170명 식대비 인상금은 연 8천만 원입니다. 정관 예우를 안 친 자회사 대표 1년 성과급이 2,400만 원이며 자회사 대표는 공단에서 퇴직한 임원입니다. 자회사는 퇴직한 임원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자회사 대표로 채용됐지만 직원들 식대비 인상은 결국 도로교통공단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표의 월급도 국가 예산입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기재부의 예산 운용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자 식대비 예상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자회견문은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민생복지를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